중독은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이 있다. 예, 그중에 마약 중독은 굉장히 단기간에 한 사람의 영혼과 가정과 커뮤니티를 파괴할 수가 있고 굉장히 이제 티가 나죠. 일반적으로 물질 중독은, 행위 중독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난 좀 많이 하고 있을 뿐이야 게임을 이라고 생각하지 중독인가라고 생각을 못해요. 게임 그래서 이제 음란물 중독이라든지 또는 게임 중독, 쇼츠 중독 등도 뇌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악영향을 주고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체증으로도 나타나고요. 4대 중독 안에 왜 니코틴 중독이 없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니코틴 중독은 심각하긴 합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70%가 흡연자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흡연만 없어져도 폐암 70%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가 있냐면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가는 게 알코올이나 마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니코틴 담배 흡입하고 운전을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알코올을 하고 운전을 하면 운전은 특수인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액티비티지만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알코올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축구 경기도 뛰면 안 됩니다. 돌연사할 수 있어요. 그 전날 폭음했으면 미네랄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알코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심 이뇨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 전날 음주 가무를 하진 않죠. 자, 그래서 4대 중독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로 때려 잡아야 되는 중독이다 싶은 것들 위주로 돼 있고 니코틴 중독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의 체내 유입 경로를 보시면은요. 소화기계를 통한 유입, 호흡기계를 통한 유입, 피부 점막을 통한 유입, 주사에 의한 유입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은하철도 999와 드라큘라 얘기를 제가 이제 예로 들었던 이유는 만구제 내피셜입니다만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궁극적인 안전기지 없이 떠도는 삶은 계속 불안, 긴장, 초조에 있기 때문에 가짜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가면 마약으로 가기 쉽죠. 제가 마약을 들고 파면서 깨달았던 건 왜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통과시켰을까? 왜 그렇게 쉽게 성매매도 통과시켰을까? 그렇게 분별력이 없나?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물꼬를 터버린 거죠. 30개 동성결혼 통과국 중에 1바가 네덜란드였어요. 근데 그 기저에 보면은 상당히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었다. 예, 각종 마약류의 범람이었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집 눈앞에 10살도 안 된 애들이 있는데 맥주 퍼마시고 하는 게 일상이에요. 걔들이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죠. 예. 그냥 니도 퍼마시고 나도 퍼마시고 와서 더 매를 이거예요. 맥주 먹는다고 지옥 가냐 이런 식이죠.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면서. 예. 그런 중독성 있는 것을 음료수 퍼마시듯이 그냥 생일이니까 꺼내놓고 기쁜 날이니까 꺼내놓고 그러니까 기쁜 날 도파민을 그렇게 계속 배선을 하면 더 심한 걸로 내성 있는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날, 숨만 쉬어도 도파민 나오는 그날에 도파민 배선을 확실하게 하시라.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파민 배선을 좀 청량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다 보면은 일단 돈이 모입니다. 예. 별로 돈을 막 쓰면서 사람 간데 그렇게, 예. 물론 이제 단기 선교 이런 거 가면서도 돈을 결국 쓰게 되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엔 쓰게 돼 있어요. 예. 예, 봉사하는 데 쓰고 헌신하는 데 쓰고 후원하고 헌금하고 하니까는 또 근데 여러분들은 또 너무 부하게도 하지 않고 가난하게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그 빨간 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아이들을 격동하지 마세요. 애들은 별 생각 없는데 부모들이 애들 격동해. 예. 예. 그래서 나는 살아생전 죽을 때까지 벚꽃놀이 한 번도 못 가도 억울할 게 없다 이 생각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벚꽃놀이 가세요. 예. 아니 진짜 끝내주는 걸 천국에서 다 본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지 저건 해야지 너무 버킷리스트가 많아. 철철이 달달이. 예. 누가 주는 거야? 누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그 버킷리스트가 도대체. 난 진짜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하와이 전까지 갔으면 꼭 봐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놀러 다닌다고 제가 또 막 그건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뭐, 간음하고 돌아다니고 도박하고 돌아다니고 그것도 아니고 여행 좀 다니는 게 뭐 어때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예, 하나님 주신 예,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예, 천하 만물을 구경하고 다니는 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 그 말이에요. 내 최고의 시간과 내 최고의 체력과 내 최고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찌끄럽게 만들지 말고, 예,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도대체 넌 이렇게 나한테 찌끄레기 만들고 오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오죽 속 터지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예. 예, 자, 이렇게 외부 물질이 유입이 되면 전신혈을 타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소장에서 흡수를 할 때 흡수된 유효한 것들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포탈베인으로 모여 간에서 해독작용을 거쳐 심장을 통해 전신혈을 돌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그러니까 혈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들이마신 것도 모세혈관을, 우리 이제 꽈리라 그러나요? 화파꽈리? 굉장히 이제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체인지 되는 거예요. 우리 적혈구가 O2, CO2를 체인지하는 헤모글로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미세먼지 많이 다닐 때, 자꾸 돌아다니면, 이 미세먼지는 폐포를 통해서 전신혈을 타게 되면서 피를 떡지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 한 번 비비비를 통과해야 뇌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이 니코틴, 알코올, 마약, 카페인 등은 비비비를 기가 막히게 잘 통과합니다. 예. 그래서 마약류도 이 네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먹어서 또는 흡입해서 코 점막으로 또는 깊은 증기 들이마심으로 폐포를 통해 또는 예, 주사 이런 네 가지 루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중독 관련 용어로 금단과 부작용, 내성, 의존, 역치, 갈망 이런 플래시백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빠졌다. 이건 부작용이죠. 내가 술을 많이 먹던 습관이 있어서 술을 이제 안 먹었더니 손이 떨려. 이건 금단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독은 심리적인 의존만이 아닙니다. 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보상회로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제메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메랄드. 이제 신학자인데 의사 출신인데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과 뇌를 좀 연결하는 여러 우리에게 구조를 주셨다면 가장 중요한 구조가 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뇌라는 것은 인간의 심리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심리적인 부분의 일부를 설명해요.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이제 세 가지 물질이 기분에 이제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예, 정말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회로는 쉽게 말해 복측 피계 영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극을 받아들여 축제액과 전전두엽에 시그널을 보내면 그 시그널을 받은 시냅스 말단에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뿜어내죠. 그게 보상입니다.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예. 그래서 더 많은 보상, 더 많은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마약, 더 많은 자주 하게 되는 마약, 이게 내성이 생겨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중독되고 나면 내성이 생기고 금단이 생기고 억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이 중독이라는 건 심리적으로 말하는 의존뿐만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과잉 분비되도록 이 도파민 영역이 노상회로 자체가 망가지는 거. 그래서 어지간한 자극이나 만족을 보이지 않고 예, 그만한 보상이 없을 때는 근본 증상을 보이는 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울과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중독적인 취미생활, 각종 중독적인 행동들은 우울 해소용으로 좋지 않고 오히려 더 우울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독적으로 가지 않는 액티비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약의 개념은 뇌에 작용하는 거, 뇌에 작용해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합법 마약과 불법 마약이 있는데 마약은 마약, 향정, 대마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약은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 같은 걸 많이 접했죠. 그리고 필로폰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필로폰은 향정신석 의품에 속합니다. 대마초는 말 그대로 대마류입니다. 양귀비와 코카엽이 가장 대표적인 원천이 되는 식물이에요. 마약의 원천. 이 코카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에 초창기 때 들어있었죠. 그리고 이제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그 약처럼도 썼죠. 그때 뭐 약이 없으니까, 예. 진짜 의약품이 없으니까요. 향정신성약품은 대표적으로 수면제, 각성제 등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예,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게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마약 관련 현행법상 처리를 보면은요, 이거 했죠. 여기까지 갔죠. 안 갔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 첫날 진도를 많이 안 빼고 진짜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했는 것 같습니다. 중독 자체에 대한 개관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독의 시대가 왜 열렸는지에 대한 통찰을 좀 드리는 시간으로 많이 할애를 했고, 자, 이제 그래서 진도를 오늘 쭉쭉 빼는데, 마약 관련 현행법상 처리 여러분들 외울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이해하십시오. 단순 투약과 요즘 해봐, 알선하는 거랑 아예 제조까지 나서서 하는 거랑 다르다 이 말입니다. 향정 가목, 향정 라목, 향정 다목, 향정 라목. 다목에 향정 가목인데 합성 대마가 들어가 있거든요. 합성 대마는 향정이 아니고 여긴데 근데 합성 대마는 향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건 약사들도 헷갈리는 파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런 수많은 마약류에 대한 단순 투약과 투약범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용이 나오진 않는다고. 근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마약을 알선하고 조제를 했다. 아니면 조제를 시켰다. 아니면 알선을 했다. 그는 사형까지 나와요. 어쨌든 구형은. 사형이 집행이 안 돼서 그렇지 구형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집행 안 한 지가 지금 좀 오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단순 투약범 누구한테 사소하게 한 건데 딱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주 이제 작정을 하고 알선하고 유포하고 매매하고 예. 그런 사람이랑요. 이제 지 집에서 만들고 앉아있어 자기 집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네. 이거랑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뒤로 갈수록 더 세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2010년 이전에는 잡혔다면 다 단순 투약범이었어요. 지금은 조제사범, 알선사범, 특히 알선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죠. 유통책. 예. 유통책이 되고 있고, 옛날에 10대들이 잡히면은 다 투약범이었거든요. 지금은 10대들이 알선사범이 꽤 있죠. 최근에 고등학생이 어른 5명을 고용해서 잡아 돌렸죠. 고등학생이 어른 5명을 고용했어요. 총책이 된 거죠. 대박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얘들이 이제 IT 강국 아이들이다 보니 IT에 약간 떨어진 어른들 위에 군림하여 그렇게 어른들을 잡아 돌려 장사를 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약 범죄는요, 왜 재범률이 높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간이 망가지고 썩어 내려가도 계속 하는 겁니다. 금단이 더 무시무시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금단이 어떤 건지 오늘 좀 보게 될 건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금단은. 많은 이제 마약 여러 가지 이제 범죄자가 있지만 마약 같은 경우에는 친족에 의한 고발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아들이 마약해요 잡아가세요. 이렇게 자식이 죽을까봐 이렇게 많이 하죠. 남경필 지사 혹시 아시나요? 그분도 아들이 자살할까봐 공황으로 자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신고 때 안 잡아가서 실망했다 그렇게 나오죠. 잡아가라고. 그래서 또 신고하고 또 신고 3번인가 신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경필 지사를 실제로 만났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옆에 차이표 씨가 앉아 있었는데요. 어,
그때 만났던 건은 마약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마약 때문에. 그래서 콰이어드 코리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콰이어드 코리아 발대식도 차인표 이분은 다 보셨더라고요. 예, 콰이어드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청소년 마약 예방 가장 큰 단체고 대표적인 단체인데요. 그때 이제 그 총재님도 같이 만났었습니다. 한국에 와 계시는 동안에. 근데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다시는 본인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아버지로 살고 싶고 또 다른 마약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약 범죄와 성범죄는 재범률이 되게 높습니다. 성범죄도 성중독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습니다. 10대, 20대 점점 내려가고 있죠. 마약 중독자의 고통은 금단에 의한 고통, 또 부작용에 의한 고통, 그 이외에 뭐 고립되는 고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하시게 될 때는 저는 이제 중독에 의한 금단과 부작용을 모두 다 얘기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부작용입니다. 좀 조용하면은 일단 부작용이에요. 저렇게. 근데 이제 팔팔 뛰고 돌아다닌다. 이건 이제 금단이에요. 약발 떨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약에 취해 있는 거죠. 지금 저 상태는. 혈중 마약 농도가 높은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금단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분 인터뷰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저는 버닝썬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싹 다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다 모니터링해요. 다 2배속으로 보는 한이 있어도 일단 모니터링을 하는데 1기부터 7기까지 해오면서 금단에 대해서 이분처럼 리얼하게 보여준 분이 없어요. 진짜 방송 도중에 이분이 금단이 오거든요. 예. 정말 옆에 있으면 제가 도와주고 싶던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금단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래퍼 블리다 바스타드라고 합니다. 중학생 때 이제 코인이라는 기침 성분 마약으로 이제 시작해서 펜타닐, 헤로인 뭐 이렇게 많은 약물 중독이 돼 있다가 지금은 다 끊고 회복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평온호 요즘 잘 되는 모습이 보기가 너무 좋다고 반대로 난 형이 고등학생 때 한 오디션 방송으로 데뷔해 인지도를 쌓았던 래퍼 블리다 바스타드. 저도 사실 여기 있는 거 되게 부끄러워요. 근데 한 명은 나와서 말해야 되지 않나. 사람이 죽는데 이거는 고등학생들 펜타닐 뉴스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세상이 진짜 미쳐가는구나. 그는 지난해부터 서울을 떠나 은둔하듯 지내고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관에서부터 금단 증상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펜타닐 끊을 때 막 너무 아프니까 막 난동 부리고 이 망치로 다 깨부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막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행동 절제가 아예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힙합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던 그는 꿈꾸는 래퍼가 됐지만 펜타닐 중독의 후유증 때문에 발음이 어눌해졌다고 합니다. 도망가면 뒤지면 돼. 다시 돌아왔어 내 동네. 나 다시 돌아왔거든요. 빌어먹을 shit. 눈에 메타드는 거라니까 바다가 뒤집어놓고 바다가 막 피. 매일 구토를 하다 보니 치아가 사가 내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금니가 4개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앞니도 하나 나가고 이제 토를 계속하니까 뭐만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냥 반성장인 거죠.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최악의 마약이었어요. 펜타닐 뒤에는 끔찍한 금단 증상이 따라왔습니다. 온몸이 끓는 기름을 붓는 듯 뜨겁다가 또 극심한 오한이 찾아오길 반복했다고 합니다. 엄청 두꺼운 옷 입고 그냥 뭐지? 온몸을 다 감싸야 됐어요. 그냥 이러고 이 상태로 펜타닐을 끊기 위해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던 몇 개월. 해달은 이 상태로 있고. 하지만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중 갑자기 공황 발작이 시작된 블리.
그러니까 어지 말이 나오는 데가 아니라. 아이씨. 무시했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증상이 엄습한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안 해요, 사실. 그냥 계속. 미치겠네. 그의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약인지도 모른 채 손댔던 펜타닐은 지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벌레예요. 왜 벌레라고 표현을 하냐면 펜타닐 쪼가리 찾으려고 바닥 기어다니면서 어딨지? 이러면서 막 쓰레기통 뒤지고 막 그 청소기 막 거기에 빨래 들어간 거 청소기 통 다 먼지 다 꺼내서 그러고 있고. 어느 순간 무참히 망가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20살의 뮤지션. 본래 암 환자나 수술 환자에게 처방되는 펜타닐, 아편 계열의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몰핀보다 이론적으로는 한 100배 정도 진통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아세트아미노펜이죠. 그리고 이부브로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진통제인데 이거랑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 1000배 이상 정도의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통 효과와 함께 중독성과 치명률 또한 강력합니다. 무서운 마약이라 인식됐던 기존 마약들과 비교해보면 심각성이 잘 드러납니다. 미국의 약물 오남용 사망자 통계입니다. 펜타닐을 대표 주자로 하는 아편계 진통제가 코카인, 헤로인, 심지어 필로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 3년 전부터 힙합 뮤지션들 사이에 신종 마약이 유행한다는 풍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아티스트들이 먼저 그걸 시작을 해요. 딴 사람들도 다 이거 하는데 그 신종 마약이 안 펜타닐입니다. 하면 못 어울린다. 담배 같은 거예요. 유명한 래퍼 누군가도 펜타닐을 한다더라 힙합 커뮤니티 안에선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을 동경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선 소문은 그 자체로 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 교포가 포함된 래퍼들이 펜타닐 투약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노래 가사의 노골적으로 아편이라는 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편 전쟁을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약물에 대한 가사들도 외국 힙합에서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성공 넘어올 때쯤인가? 그때 어떤 앨범에 그 아편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와요. 난 아편이 필요하다. 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럼 말 끝난 거죠, 솔직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펜타닐에 중독돼 갔다는 또 다른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아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편은 마약 향정대마 중에 어디죠? 마약이죠, 그죠? 펜타닐은요? 마약이죠, 그죠? 이렇게 한번 짚어가면서 하면은 또 재미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런 걸 분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고 강사를 부르진 않아요. 모르셔도 강의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아셔야지 힘있고 당창 강의를 할 수 있다. 내실을 기할 수 있다. 예. 유망한 래퍼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어요? 무지했어요. 전혀. 무시했다고 하죠. 예방 비용을 못 받은 겁니다. 정말 신기한 게 한두 번만 해도 중독돼요. 그냥 일주일 사용을 하고 그냥 안 해버리면 금단이 심하죠. 이 몸을 반쪽으로 나눠서 이 반쪽만 근육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에요. 엄청 간지러워서 저는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두세 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은 시작되었습니다. 약을 구할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을 찾기 위해
하루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펜타닐이 금단 증상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구멍이랑 구멍에서는 다 나오거든요. 눈물, 콧물, 침, 설사, 그리고 심지어 방광까지 해서 오줌도 제대로 못 싸고 사람이 아플 수 있는 모든 아픔을 다 겪어요. 오만 디버프를 다 겪어요. 다. 그냥 다. 지난해 여름 세간에 알려진 살인사건. 두 젊은이가 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조사 결과 세 친구는 가해자의 거주지경 음악 연습실에서 펜타닐을 투약했습니다. 약에 취한 상태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한 명이 집중 폭행을 당해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살인으로 이어진 다툼의 같은 병원에서 네가 자꾸 처방받으면은 내가 처방받기 어려워지잖아. 이러다가 이제 계속 싸우게 된 거예요. 서로 많이 처방받으려고. 원인은 펜타닐이었습니다. 더 쉽게, 더 많은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 정보를 둘러싼 다툼이 비극을 불렀습니다. 이 약은 악마예요, 악마. 진짜 정말 센 악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혼자 힘으로 끊을 수도 없고 일단 이 약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삶을 잃어버려요. 학교에서 이렇게 트실 때는 이렇게 길게 트시면 좀 그렇고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이걸 좀 틀긴 했는데 학교에서 들어갈 때는 좀 짧게 자르신 영상으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예, 저렇게 힘든 금단을 어떻게 이긴다? 센 마약일수록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그래서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정식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마약을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끊는 방법으로 정말 성령의 강화 감동함으로 초인적 힘의 주님께로부터 주어져서 나병에서 낫듯이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마약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리고 절대 갈망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진짜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 갈망이 남아있더라고요. 암도 가끔 불벼락으로 낫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암에 걸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너 암을 불벼락으로 낳아야지 성령의 벼락으로 네가 항암제를 할 생각은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을 가운데 마약을 끊어야 되는 게 맞지만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정죄하면 그게 잘못하면 진짜 이상한 믿음이 돼요. 마치 항암제 쓰지 않고 암 나으라는 소랑 똑같아요. 왜냐면 마약은 말씀드렸죠. 뇌에 기질적인 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단순 범죄가 아니라 질병화돼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이유는 제가 상담하게 임해 보니까는요. 정죄를 밥 먹듯이 해요. 야, 마약을 성령의 힘으로 이겨야지. 그러면서 마약을 끊기 위해서 의약품의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 것, 정신과약의 도움을 받는 것을 되게 질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공황을 못 이겨서 자살하잖아요. 그거 봐, 믿음이 약해서 그래. 또 정죄를 해. 예. 정말 제일 잔인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기독교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요. 예,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뼈 부러진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마약은 질병이라는, 치료가 돼야 되는 질병이라는 말이 정말 맞아요. 그 증거로 뇌에 기질적인 변화가 와 있어요. 이제 뇌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 비어있는 공간이 확 넓어져 있고, 중독된 애는 선조체가 확 쪼그라들어 있고, 예, 보상회로 시스템 자체가 그게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세포, 뉴런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마치 알코올이 많이 담궈진 뇌가 회백질의 총량이 줄어들어 치매가 오고 뇌 사이즈가 줄듯이. 근데 그런 사람한테 치매 치료제 먹지 말라고 합니까? 먹으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마약도요, 성령 충만함이 부족한 가운데서 올 수 있는 게 이런 중독이지만 그 치료 과정에서
기도 이외에 다른 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고 옳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으로 주신 의약품의 혜택도 보고 어떻게든 주님 주신 성전 복구에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오메가3를 건강 보조식품만 먹으면 문제가 있고 고등어를 먹으면 좋은 겁니까? 꼭 그건 아니듯이요. 여기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잘 안 해줘요. 이게 의사들이 좀 해주시면 좋은데 의사들도 너무 이제 그 마약 전용 병원이 없다 보니까는요. 테이퍼링이 뭐냐면은 서서히 하는 단약을 말합니다. 서서히 하는 단약. 예를 들어 이건 누구나 적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암 말기인데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나왔어. 그래서 모르핀을 하루에 막 이렇게 많이 쓰다가 점점 양을 줄이는 거 이런 게 다 단약입니다. 또는 내가 생리통이 심해서 타이레놀을 2알씩 하루 3번 스트레이트로 먹던 사람인데 건강한 생활을 하고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 푹 쉬고 따뜻한 것을 배에 올려두고 하면서 타이레놀의 양을 줄여간다. 이것도 다 테이퍼링이에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약의 양을 서서히 줄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 타이레놀을 이제 한 번만 먹어도 괜찮네요. 빈도수와 양이 줄어드는 거죠. 예. 자, 테이퍼링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분리가 중간에 공황이 왔을 때 뭘 오독오독 먹잖아요. 그게 펜타닐보다 약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진정제예요. 가라앉히는 거예요. 또 쿨다운이 돼요. 그래서 또 멀쩡해져서 아까 야외 나가서 또 인터뷰 하잖아요. 예. 카운트다운 딱 시켜주는 거예요. 일단 그때를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져가도록. 분리를 보면서 제가 걱정이 됐던 건 저렇게 고립돼 있으면 또 중독이 올 낀데 싶더라고요. 어머나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고립돼 있으면 안 돼요. 뜨거운 게 끼어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좀 찬물이라도 줄까?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와줄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최하. 지금 너무 추워 죽겠어요. 장판을 틀어놔야겠어요. 그래, 벽돌을 해줄까? 따뜻한 물 갖다 줄까? 뭘 도와줄까? 힘들겠다. 우리 아들 잘하고 있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계속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빨에 좀 버텨요. 이게 서로 돕는 거죠. 정말 아가페 사랑으로 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할 수 있도록 저렇게 약은 잘 챙기고 있으면서 가족과 혼자 떨어지기를 작정한 건 잘못한 것 같아요. 저 친구가. 걱정이 되죠. 저러면 이제 정말 이기기 어려워요. 예. 같이 짐을 나누어지면 옆 사람이 좀 힘들겠지만, 예. 근데 결국 나중에 이제 뉴스 났던데 또 깜빵 갔더라고요. 또 근데 대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 깐에는 의학적으로는 법으로는 범죄자입니다. 마약을 했으니까. 의학적으로는 마약하다가 향정하다가 대마로 간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정상적인 테이퍼링이 아닙니다. 마약하다가 향정하다가 향정량을 줄이고 향정을 끊고 끝내야 되거든요. 대마로 갈아타 버렸어. 대마는 의약품이 아니거든요. 불법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합법이라고요. 테이퍼링 하다가 마침내 끊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마가 합법인 나라가 있다면 향정보다 대마가 낫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향정은 끊을 수 있지만 대마는 끊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예. 자, 어쨌든 이 금단에 괴로워하는 분들을 보셨는데요. 부작용은 또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떡 굳어져 있는 좀비 같은 분들 보신 적 있죠? 예. 갱신턴거리. 뚜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갱신턴에 우리 원래 가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바쁘니까 돈도 없고, 예, 그냥 이걸로 대신 갔다 오는 걸로, 예, 각자, 예, 왕복, 예, 한 300만 원씩 차비를 오늘 세이브 하는 걸로, 예,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한 3억은 세이브 하네요. 오늘 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은 필라델피아 북동부의 켄싱턴 거리입니다. 약 3km 정도 이어진 이 거리는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마약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저에게 이곳을 통과할 때는 절대 정차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곳의 별명으로는 헤로인 월마트 그리고 좀비랜드 등이 있습니다. 원래 헤로인 거리였어요. 헤로인이 뭔지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곳을 운전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수시로 도로로 뛰어드는 마약 중독자들 때문. 아까 그러시다. 정도였으면. 이들은 달리는 차량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선 특이한 자세로 정지한 채 서 있는 중독자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마약 복용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의 일부가 손상된 것. 취재진은 켄싱턴 거리 마약 되게 멈춰 있을 때는요, 혈중 펜타닐 농도가 굉장히 피크일 때예요. 숨을 쉬지 않아도 고통을 못 느낄 만큼 신경이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이제 걸어가다가 이게 피크로 올라가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혈중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망뛰기 시간이 와요. 그러다가 이게 임계점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금단이 와요. 그래서 딱 멈춰있을 때는 혈중 마약 농도가 높을 때입니다. 펜타닐 농도가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헤로인이나 코카인에게는 안 보이던 증상, 숨을 안 쉬어도 고통스럽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호흡 곤란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비호흡이에요. 그래서 CPR을 한다고 숨을 쉬게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렇게 해서 숨까지 안 쉬게 되는 경우에는 날록손이라고 하는 해독제를 써야지 숨을 쉬게 됩니다. 날록손도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세요. 거래 실태를 알기 위해 켈빈 씨를 만났습니다. 켈빈 씨는 이곳에서 태어나 2년여의 노숙자 생활을 겪었습니다. 수시로 경찰들이 순찰하는데도 대로에서 거리낌 없이 마약을 투여하는 중독자들.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There are so many policemen around here. All I can say right now, they're doing the best as they can. It's too many people that's out here. It's too many. 마약 판매상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서너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마약의 가격은 그러니까 마약하는 분들이 마약하고 있다는 걸 몰라서 산송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분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 거는 범죄지만, 펜타닐 하고 있는 것도 범죄지만, 그 사람들을 잡아가도 감옥이 없어요. 치료할 치료소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알아서 마약하는 것까지 냅두고 그것 때문에 2차 문제가 생기면 그때 출동해요. 예를 들어 차에 치였다 누가 대로변에 들어누워서 차가 막히고 있다. 누가 약값을 벌겠다며 칼로 누굴 찔렀다. 또는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마약에 의한 2차 문제가 터진 거 수습하기도 바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약하는 1차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잡아가둘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5. 심지어 공짜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You do something for free, but really nothing for free. It's to get you started. It depends. I guess $10 or some is $5. Depends on. 이렇게 마약 가격이 싼 이유는 10년 전부터 등장한 합성 마약 펜타닐 때문. It's synthetic. It's synthetic and it's cheap. And people can go where it's cheap, where they can buy the drug, and it'll end up losing their life. 펜타닐은 원래 진통제로 개발된 합성 물질. 단 0.002g의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작년 한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펜타닐에 잠깐 노출됐을 뿐인데도 의식을 잃고 중독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눈 뜨고 기다렸죠. In surgeries, 정말 무서워요, they're used 펜타닐이. at micrograms, cutting down to things you can barely even see. So when you actually have a handful of powder, that's many times what someone would get who was having a major surgery. So you can see why, even though it doesn't feel like a lot, it is a lot. 또 하나의 문제는 제조가 용이하다는 것. 경작지도 필요 없어 원료는 중국 공장에서 값싸게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The most common way it gets to the United States is that these precursor chemicals, these fentanyl ingredients, are made in China. They're sent to the Mexican cartels,
and then it's a very simple process to finish them. 밤이 되자 한 자원봉사단체에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긴급 구호품을 이 방금 웨스토프가 하는 말은 중국에서 이 펜타닐이 바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원료를 보내면 멕시코가 그걸 가공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그게 지금 정석처럼 돼 있어요. 예, 그만큼 가공이 쉽다는 거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취재진은 펜타닐 중독자 로라 씨를 만났습니다. 거리 생활 5년째. Fentanyl, yeah, that's what we're all addicted to. I fractured, broke my back in 2015, and that's how I started on the fentanyl. It is strong. Oh, yeah, it's very strong. It alters the way you think, it alters the way you talk, it moves your teeth.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딸도 펜타닐에 중독돼 이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You miss your hometown? I miss everybody, yeah. 이분이 펜타닐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지금 현재 혈중 펜타닐 농도가 바닥은 아닌 거예요. 그쵸? 약간 그런 게 이제 좀 약간 리딩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고 멈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짝은 마약에 취해 있는데 완전히 금단으로 빠질 만큼 지금 마약을 끊고 있는 상황이 아닌 분임을 알 수가 있죠. My daughter to come with me, and then I go.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메간 씨. 펜타닐에 중독됐다 회복됐습니다. 그녀는 펜타닐은 모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You know, I came from a good family, good neighborhood. I didn't come from poverty. You know, I was well educated. Like I said, I had everything that I need. So it's not that. You know, it doesn't discriminate. Anybody can end up addicted to drugs. 마약 중독 숫자는 증가 추세. 작년 미국 마약 중독 사망자 수는 2019년 대비 39%나 증가했습니다. The COVID epidemic has significantly worsened the opioid overdose situation in both the U.S. and Canada. We had the worst year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last year with almost 100,000 overdoses, and mostly fentanyl. 더욱 심각한 것은 젊은 층. 마약 중독 사망은 작년 코로나, 교통사고 등을 제치고 사망 원인 1위가 됐습니다. COVID deaths are slowing down. Drug overdose. 하여튼 요즘 본다면은요. 그래서 굉장히 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1위가 2021년 1위 사망 원인이 마약, 2위가 사고, 자동차 사고 같은 사고, 3위가 신생물, 즉 암이었어요. 악성 신생물. 그러니까 암이나 각종 사고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게 펜타닐이었다는 거죠. 2021년도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약과의 전쟁에서 50년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중독 예방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 이제 우리 세대는 망했고 우리 차세대라도 마약 안 하게 마약 예방을 정말 철저히 해야겠다고 하면서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방 쪽에 30% 정도를 할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예방 쪽 측에서는 근데 이제 이미 터져 있는 마약 사안이 터져 있는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한 돈도 되게 들거든요. 이게 이미 터진 거기 때문에. 미국 전체 마약 관련 예산이 우리나라 국가 총 예산보다 더 많이 썼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전체 인구 우리나라보다 6배 많은 미국이 마약 예산은 그렇게 많이 정확한 금액을 좀 한번 알고 싶긴 한데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끔찍하긴 한데요. 이건 자일라진 어뷰즈라고 돼 있죠. 자일라진 오남용. 자일라진은요 동물성 마취제입니다.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고 동물성 마취제인데 이 펜타닐을 좀 더 빨리 취하게 하기 위해서 섞으면 더 빨리 펜타닐에 취하게 되는 정말 악덕업주들이죠. 이렇게까지 사람을 중독시키니까요. 혈중 약물 농도는
자, 0이라고 여기서 본다면요. 이걸 시간으로 본다면은요. 타임으로 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을 먹자마자 약을 먹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약은 뚝 떨어지고요. 어떤 약은 서서히 떨어지고요. 이게 빨리 올라가 주면은 더 빨리 중독되죠. 그래서 이걸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중독 관련 물질들은 빨리 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합니다. 혈중 농도를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른 약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효과를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펜타닐은 충분히 빠른데도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하려고 자일라진을 섞는 순간 단 한 번, 두 번 투약해도 야, 이 사진 말고요. 딱 한 번 투약한 사람이 부작용으로 살 괴사 일어난 거 봤는데 상도 가상급이더라고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의 전달을 억제함으로 진통 효과를 내요. 보통 진통제는 신경계에 작용해서 진통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소염 진통제예요. 소염 진통제. 그게 브루펜입니다. 브루펜. 아스피린. 또는 해열 진통제. 해열 진통제란 타이레놀이 대표적인 해열 진통제입니다. 브루펜은 소염 해열 진통제고요. 세 가지 기능은 소염하고 해열하고 진통해요. 근데 타이레놀은 소염 없이 해열만 진통만 해요. 그럼 소염은 뭐냐? 우리 몸의 염증에 관련된 물질,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산 억제를 하는 게 소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또 프로스타글란딘은 뭐야? 모르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진통제는 말 그대로 소염을 시키거나 해열을 시켜서 진통 효과를 낸다면요. 진통은 통증을 진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느라 진통을 했어요 할 때 그 진통은 점진적인 통증이라는 뜻으로서 진통제의 진통과 다른 한자를 씁니다. 예, 점진적인 통증이에요. 산통이라는 뜻입니다. 산통. 근데 산통이 점진적으로 오잖아요. 머리에 진통이 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예, 진통은 애 낳는 통증을 진통이 왔다. 산통이 왔다. 이 말이고요. 진통제 할 때 진통, 진통 효과 할 때 진통은 통증 진정이라는 뜻입니다. 진해제는요. 해소 천식을 진정시킨다. 해소 천식. 해소. 그래서 이제 진해제는 기침을 가라앉힌다 이 뜻이에요. 진경제는 경련을 억제시킨다. 예. 그 진통제는 통증을 억제시킨다. 예, 모르셨군요. 예, 그래서 그 진통이 아닙니다. 자,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이 말은 통증 진정 효과를 나타낸다. 즉, 통증 억제 효과를 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머리 아프면은 우리가 펜타닐부터 막 쓰진 않죠. 타이레놀을 보통 쓰죠. 그래도 머리가 아파. 지금 건강해서 그러겠죠.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를 필요로 하는 암 환자, 만성 통증 환자한테 사용하지. 때나게나 이걸 쓰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나. 예, 약물 남용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의사의 지도하에, 즉 처방하에 씁니다. 주로 이제 패치제로 많이 쓰게 됩니다. 뭐 설화, 박할, 나잘, 주사 이런 거를 일일이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설화는 혀 밑에 끼워 넣어가지고 흡수시키는 거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다 하실 필요 없고 주로 패치로 많이 유통되고 있고 계속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펜타닐 주사제도 있고요. 최근에 펜타닐 처방이 증가했는데 알고 봤더니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되더라. 원래 펜타닐은요, 얀센 아저씨가 만들었습니다. 얀센 박사님, 얀센 약사님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타이레놀 만든 분이에요. 네, 타이레놀 만들어 히트 치신 분입니다. 타이레놀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핀을 썼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러면 펜타닐을 쓰자. 그래서 이미 20세기 때 이게 합성에 성공하게 된 합성 마약이죠. 이거 나중에 큰 문제 될 것 같은데. 이거 완전 신경을 차단하는데. 이렇게 예언했던 과학자들이 윌리엄 레너드 패커드 말고도 여러 명 있었죠. Anyway, 이 해열 진통제로서 브루페처럼 또는 아스피린처럼 준열한 위장병이 빵꾸가 안 난다는 측면에서
이 타이레놀이 히트를 쳤는데 펜타닐도 되게 히트를 치고 점점 사용량이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막 펜타닐을 여기저기 서로 사모으고 되팔고 하는 예, 그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번 병원에서도 걸러내고 약국에서도 걸러내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나가는 그림에 잠깐 보시면 향정신성 돼 있고 전문 의약품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의약품이라고 하면은요. 말 그대로 쉽게 기억하자면은 어, 의사나 약사한테서 사는 약품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이 아닙니다. 메더슨이에요. 의약품은 크게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 의약품은 처방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교적 부작용이 되게 적은 약들입니다. 비교적 부작용이 준연하고 심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향정신성 의약품, 이거는 지금 이 껍데기로 봤을 때는 졸피뎀 계통인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전문 의약품입니다. 수면제죠. 그리고 마약류 중에 향정신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서 전문 의약품인데 마약류에서는 향정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눈에 이제 띄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닐은 일명 차이나 화이트,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일종이고 벨기에 얀센이 만들었는데 헤로인의 또는 모르핀의 100배 정도에 달하는 이건 뭐 50배냐 100배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헤로인 자체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것마다 순도가 틀려요. 치사량은 불과 2mg, 0.002g이죠. 계란 하나 소금 찍어 먹는 정도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말기 암 환자, 복합 통증주의 증후군 또는 초대형 수술 환자, 5층에서 떨어졌어, 살아남았어, 29년 넘게 부러졌어, 수술은 다 해놨어, 깨어났을 때 너무 괴로워할 것 같아, 너무 아파할 것 같아, 마취제 풀리면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를 것 같아, 너무 아플 것 같아, 뼈랑 뼈가 다 바스라졌어. 자, 그럼 이 사람이 깨어나기 전에 빨리 패치를 하나 붙여놓자. 그때 딱 효과 있는 게 펜타닐이에요. 사람이 너무 아프잖아요. 공황 상태가 오고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 통증 때문에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쇼크가 오죠. 근데 펜타닐을 썼더니 사람이 멀쩡해지고 일단 밥은 먹어.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고 밥도 먹고 회복이 되고 약도 먹고 회복이 되고 잠도 자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펜타닐은 어찌 보면 참 좋은 약입니다. 예, 정말 말기암 환자들한테는 이런 보약이 없죠. 이걸 먹으면은 일단 조금 더 연명이 되기도 합니다. 펜타닐을 쓰면은 뇌 혈관 장벽 쉽게 통과하고요. 퇴치제로 주로 유통됩니다. 2mg, 즉 2000 마이크로그램만 몸에 들어가도 전원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은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로 안 되면은 막판에 이것저것 거쳐도 안 되면 막판에 쓰는 게 펜타닐이지 처음부터 펜타닐을 쓰진 않습니다. 청산가리보다 훨씬 소량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처방량을 어기면은 끝장납니다. 장갑을 끼고 제조해야 될 정도로 피부 점막도 잘 통과하고 코 점막도 잘 통과합니다. 구강 점막도 잘 통과하고요. 소장에 도달하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바로 점막에서 흡수가 되죠. 그래서 패치제로 심지어 피부에 붙여놔도 흡수가 됩니다. 이거는 펜타닐 및 기타 약물 중독자의 전후 사진이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딱 봤을 때는 이거는 펜타닐도 펜타닐이지만은 앞으로 배우게 될 필로폰 쪽입니다. 이런 변화는 이가 빠지고 얼굴에 메스버그가 막 심해. 이건 심한 간독성을 유발하는 필로폰이라는 향정신성 약품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통 보면은 이걸 섞었어요. 펜타닐만 하지 않아요. 아까 볼리에다 바스타드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해본 것 중에 최악의 마약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그렇게 이것저것 다 손을 대게 됩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펜타닐에 의한 사망자가 제일 높았는데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치사량이 낮아서 실수로 한 꼬집을 먹었다, 한 꼬집을 들이마셨다, 그러고도 적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코카인이나 헤로인 하던 습관대로 펜타닐을 하면 안 되는데
코로 흡입했다가 죽어버리고. 그래서요, 자, 말란 김에 자, 코카인, 헤로인은 마약 향정 대마 중에 마약이죠. 필로폰은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향정입니다. 아, 나 분류가 잘 안 되네. 아, 나 왜 안 되지?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별 마약을 아직 안 해서 그래요. 그렇다고 개별 마약 하고 나면 안 헷갈리냐? 더 헷갈려요. 예,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딱딱딱 기억해야 될 건 따로 찝어드립니다. 펜타닐 기억하셔야 되고, 대마 기억하셔야 되고, 일단 필로폰을 기억하게 해드릴 거예요. 마향대 한 개씩. 필로폰은 그럼 뭐냐? 필로폰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대마초로 넘어가야 됩니다. 쭈르륵. 왜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안 헷갈려요. 제일 센 거 하고 나서 제일 약한 걸 해야지 안 헷갈립니다. 제일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환각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마입니다. 마리화나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마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또 뭐지 하고 또 괴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대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닌데 왜 향정신성이라 돼 있지? 자, 향정신성이란 말은 정신을 타겟팅한다 이 말이에요. 타겟팅한다 이 말이에요. 향하다. 예. 취향할 때 향자랑 똑같아요. 고향할 때 향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향정신성이라는 말은 정신을 향하는 화학작용이라는 형용사적인 표현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알코올도 상당히 향정신성이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커피도 다른 음료보다 훨씬 향정신성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주 성분은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자, 주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인. 자, 여기서 또 테트라하이드로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어차피 하실 거면은 THC구나. 자, 대마의 유효 성분이 THC와 CBD로 나뉘는구나. 요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펜타닐은 여러분 단일 성분이잖아요. 아까 잠깐 분자 시기 지나갔지만 분자량이 한 300 정도 되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 이렇게 몇 가지 분자들이 하나의 구조식을 이루고 있는 정해진 단일 분자잖아요. 대마초는 그게 아니고 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성분, 저 성분 많이 들어있어요. 이 풀떼기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요. 보면은 뭐 섬유질도 들어있겠다, 그죠? 그리고 딱 보니까는 물도 들어있겠죠. 짜면 물 나오겠죠. 또 THC도 들어있고 CBD도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성분이 10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환각을 담당하는 성분이 THC예요. 토마토도 보면은 토마토 성분 안에 비타민 C도 있고 B도 있는데 라이코펜 성분은 노화를 억제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식물 하나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대마초 중에 환각을 일으키는 거는 THC. 두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마는요. 점점 갈수록 태산이네. 갑자기 오늘 왜 이러지 하실 텐데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대마의 주요 성분과 영양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대마의 THC 성분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수용체에 거의 다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와, 땀에 이거 만병통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소화가 안 돼? 대마. 머리가 아파? 대마. 기분 꿀꿀해? 대마. 기분이 너무 날뛰어? 대마. 네. 뼈마디가 아파? 대마. 뒷골이 땡겨? 대마. 이런 식이에요. 피곤해? 대마. 잠이 안 와? 대마.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대마가 여기서 왜 헤로인이 나와? 헤로인 삭제. 네. 헤로인 삭제. 네. 왜 헤로인이 이렇게 들어갔어? 네. 우리 몸의 세포에는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용체가 있어야 반응을 보여요. 자, 우리가 도파민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우리가 뇌를 이렇게 그립니다. 뇌를 이렇게 그려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심심할 때 뇌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뇌가. 그죠? 이 뇌가 여기가 후두엽이고 여기가 전두엽인데 중간에 보상회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복측 피계 영역이 자극을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그널을 측정액과 전전두엽에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도파민을 보내면 시그널을 보내면 도파민이 방출되는데 도파민이 방출됐을 때 반응을 보이는 게 도파민 수용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몸에서 나와요. 근데 내 몸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반응을 보여서 에스트로겐이 작용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아무리 뿜어내도 에스트로겐 수용체 자체가 없으면은 우리는 에스트로겐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즉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대마의 성분은 우리 몸의 진짜 많은 부분을 건드립니다. 다 듣는 것 같아요. 과다 식욕증에도 듣는 것 같고 너무 입맛이 없어도 듣는 것 같고 뭐 다 듣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부분에 안 건드리는 데 없이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요. 금단도 나타나요. 나중에 거꾸로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뼈마디가 쑤시는 것 같고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예, 합성 대마는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대마의 강력한 환각물질 성분인 THC를 중심으로 대마를 합성해서 더 빠르게 중독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 바로 해독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대마 합법화 국가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마가 마무리가 돼요. 대마는 사실은 그 자체가 다른 마약류보다는 환각이 덜하다는 거지만 굉장히 복합적이고 뇌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독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이트 드러그입니다. 근데 이런 대마를 웃기게 생각하고 대마를 합법화시킨 네덜란드를 보면 대마가 함유된 사탕, 초콜릿, 에너지 드링크, 치즈 등에 보면은요 대마가 들어있는데 치즈 케이크 같은 게 있어요. 치즈 케이크 형태로. 근데 에너지 커피숍이라고 돼 있죠. 카페에선 안 팝니다. 커피숍에만 팔고 있습니다. 커피숍이나 카페나 그게 그거 같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예. 네덜란드에서는요, 다릅니다. 그래서 모르고 여기 들어갔다가 무슨 풀떼기가 있는, 뭐야, 이거 뭐 유기농 케이크인가 하고 잘못 먹었다가 대마 케이크인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김포시 청소년 재단에서 강의를 하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분이 얘기를 개인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네덜란드 여행 갔다가 에너지 커피숍 들어가가지고 치즈 케이크를 시켰는데 한 조각 중에 모서리 한 부분을 포크로 떠먹었대요. 난리가 났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도 싹 훑고 지나가더니 예, 막 머리가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 같고 속이 막 울렁거리는 것 같고 막 전신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대마 치즈 케이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먹고 이제 막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가라앉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좀 가라앉히면서 바깥에다 걸어 나가는 동안에 환청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저 인간을 죽여야 돼.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자기를 죽일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날 밤 뻐개지게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날까지 끙끙 앓았대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끔찍한 건, 진짜 끔찍한 건, 그, 자기는 한 입 베어물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한 판을 다 먹고들 앉아있고, 술도 곁들여 먹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내성이 생겼을까. 어. 그리고 다 갑집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바른 판단을 하게 될까요? 바른 분별하게 될까요? 난 네덜란드가 아무 생각 없이 새롭게 동성결혼부터 주르륵 통과시키고 판단력이 떨어진 나라가 돼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마약이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마약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네덜란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나라잖아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가장 강하게 주창했던 나라잖아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복음을 일반화시키고 그걸 위해서 암스테르담에 뭐 자유대학을 짓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예, 진정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경적 말씀을 그대로 녹여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목사님인데 수상이 된 사람이잖아요. 예. 왜? 백성들을 그렇게 이 신앙 생태계를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랬던 네덜란드가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예, 정말 너덜너덜란드예요. 예. 외우기 쉽죠. 동성결혼 최초로 통과시킨 나라 네덜란드.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벨기에가 나대는 거죠. 벨기에가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뭐 나대는 거 좋아하는 스페인이 또 통과시키고 또 망둥이가 뛰니까 뭐가 또 뛴다고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통과시켰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엄청나게 인권 교육하면서 동성애 옹호 운동했잖아요. 넬슨 만델라는 정말 자기 자국에 에이즈를 유포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동성애 인권 운동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다 뭐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죠. 물론 그분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인권 운동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동성애 인권 운동하고 자기 아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하고 자기 아들이 그래서 동성애 인권 운동하다가 에이즈 걸려 죽었고 넬슨 맨델라 아들 에이즈 딱 치면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손주까지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을 하고 나서 그 사람 후임이 넬슨 만델라의 이제 후광을 입고자 얼른 나도 인권 대통령이야. 그러면서 동성결혼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 다섯 번째로 그렇죠. 다섯 번째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른 나라들도 선진국들이 많이 좀 통과시켰어요. 어찌 보면 근데 후진국인데도 굉장히 이르게 동성결혼을 통과시킨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30개 국가 중에 다섯 번째니까요. 21세기 초반에 남아공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참 악영향을 많이 준 게 정말 안타까운 나라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나름의 노력은 있었죠. 광고를 하지 마라. 마약을 하라고. 네덜란드 국경 밖으로 퍼가지 마라. 중독성 마약을 섞지 마라. 5g까지 팔라. 그다음에 니들도 500g 이상, 즉 100인분 이상 쟁여놓지 마라. 예, 사회적인 문제에 소란을 유발하면 안 된다. 등등등. 하나라도 어기면 에너지 커피숍 항구적 폐쇄.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죠. 저 인간이 5g을 먹었는지 6g을 먹었는지 케이크 몇 조각을 먹었는지 누가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네덜란드는 살인과 마약의 나라가 됐다라고 슈피겔지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슈피겔은 독일 주간지인데요. 좀 쓴소리지만 굉장히 통렬하게 좀 비판을 가하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언론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 성매매 합법화 이후에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더 끔찍한 나라가 됐지 않냐. 성매매 합법화하는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시리즈로 내고 그런 데가 슈피겔인데 슈피겔이 남의 나라 네덜란드를 깐 거예요. 왜냐면 네덜란드는 더 이상 자기를 깔 수 없어요. 네덜란드는 이렇게 그 마약을 깔 수가 없는 게 마약이 합법화된 이후에 입법사법행정부 위에 마약이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즉 마약을 수사한 경찰관이 총을 맞아 죽고 페테르 알 더프리스라고 하는 마약 관련 수사를 이 사람은 기자입니다. 사실은요 수사관이 아니고요. 근데 탐사 기자예요. 이 범죄 저 범죄 그냥 그러다가 마약 범죄를 한번 다뤘다가 바로 암살당하고 이 리드완 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을 아주 그냥 휩쓸고 있는 중요한 모로코 출신의 마약 황제입니다. 근데 그 마약 황자의 리드완 타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이제 양심 고백하겠다고 증인 한 명이 닉네임을 들고 이제 나왔어요. 실명을 또 거론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국선 변호사가 또 암살을 당했어요. 이걸 또 언론에서 보도했더니 그 언론사 건물에 트럭이 돌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엠바고 시켜버리는 거예요. 경찰도 죽이고 변호사도 죽이고 기자도 죽이고 다 죽여요 다. 리드완 타기가 못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자살 당합니다. 아니면은 암살 당하거나 뭐 자살 당할 게 꾸미지도 않아. 이제 대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암살. 그래서 어쩔 건데 뭐 이런 식이에요. 어쩔 TV 뭐 이런 식이에요. 즉 마약은 중독성이 있고 모든 걸 갖다 바쳐서라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단 때문에. 그 특징상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한 명이 우리 집 떡볶이가 맛있다고 계속 팔아주다가 안 팔아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마약은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고객이 돼요. 그래서 마약 한 명 중독시키면 대박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는요. 경찰 노조가 있습니다. 경찰 노조가 아니 지금 범죄 조직
즉 조폭 사건이 예를 들어 만약에 9개가 터지면은 우리가 9개밖에 좀 처리를 못한다. 나머지 8개는 처리를 못하는 나라예요. 이걸 무슨 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네덜란드는 이걸 엠바고하고 있어요. 엠바고, 즉 보도 중지 상태예요. 헤로인, 코카인, 그래서요, 암스테르담 있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지만 그 암스테르담 항구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유럽 마약의 절반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분명히 네덜란드는 대마만 합법화시켰지만 한 가지를 놓친 거예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 대마로 안 끝난다는 거,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그 정책을 만들 때는 정치인들만 모이지 말고 제발 좀 의사, 약사도 불러놓고 헌법학자도 불러놓고 좀 생물학자도 불러놓고 언론인도 불러놓고 최하 30개 분야가 모여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확 법을 만드니까 학생인권 조례 같은 쓰레기 법이 나오잖아요. 의과학자들이 그걸 동의하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30개 분야의 정치인들이 신중하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마약 합법화는 결국 실패다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마약과 향락의 나라가 되었다. 근데 참 아름다워 보여요. 지금도 가보면은 그렇다고 하네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킥 먹고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펜타닐이 나쁘다라고 굉장히 아이들에게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데 거기서 끝내면 대마가 착해 보여요. 그래서 대마는 합법인 나라가 있으니까 대마를 해야지 하고 반동적으로 대마가 착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기존의 마약 강의와 달리 제 마약 강의에는 반드시 대마가 나와요. 제가 구리시청 교육이나 아니면은 이제 예, 공적인 데서도 마약 강의를 좀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받는 피드백이 고맙다. 내가 대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마 합법화 국가가 그 지경인 줄도 몰랐다. 대마는 괜찮을 거라고 나도 생각했다. 왜냐면 대마 로션, 대마 샴푸, 대마 방향제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데 THC 성분이 없는 CBD만 들어있는 것들이 햄프시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THC가 거의 제거된 CBD만 있는 거기 때문에 중독성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이름이 대마 샴푸, 대마 로션 이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죠.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도 쓰지 말라며요. 근데 대마 샴푸, 대마 로션을 그냥 써요. 그 이름을. 그럼 사람들이 대마를 착하게 생각한다고요. 괜찮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다가 저렇게 THC가 들어간 진짜 대마를 합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출석 중인 교회,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사모님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양떼들을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 교회만 바짝 나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예방은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견적은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차병지법보다 마약은 해볼만 해요. 차병지법은요. 왜 우리가 그걸 반대해야 되냐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힘들었거든요. 초창기 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근데 마약은 교회 안에서 마약을 막자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를 회방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시킬 수가 있겠다. 영혼을 구하겠다는 그 작심을 한 사람들이 들고 나가면 되겠다. 예.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니까요. 마약 예산 별로 안 써요. 예방 예산을. 제가 그거를 마약 패치 운동본부에 내리면서 저렇게 뻗대잖아요. 보건당국이.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그 마태본부가 일을 하게 하든가. 예? 아, 진짜 그걸 그렇게 쥐고 뻗대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참말로 잘 가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대만은 게이트 드러그다. 대만 웃기게 생각했다가 완전히 폭망한다. 결국 가서 헤로인, 코카인, 페나일까지 다 하게 되는 거죠.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맛을 본 고객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객들은 더 중독성 있는 마약을 요구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직접 마약을 생산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자,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 이 양반이 참말로
타기라는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 리드완 타기 모로코 출신의 이민자 이러면서 예, 완전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 대마가 합법인 거를 타고 들어가서 코카인, 헤로인 같은 어차피 섞어찌게 할 수 있는 거 괜찮잖아. 잘 따고 들어간 진짜 참 마약 조직에 거두게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할 사람이 없어요. 증언하려는 사람의 국선 변호사가 암살을 당하니까요. 관계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죠. 누가 하겠어요? 이게 마약 합법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너무나 배불러서 너무 커져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마약 카르텔이 실제로 올라탄 그런 형상이 돼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보건당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마초를 두둔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인터뷰 봤더니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마를 도심에서 이제 재배할 수 있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다고 이제 뭐 대만은 안전성이 입증됐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입증됐으니까 이제 도심에서 누구나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버젓이 대마를 키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이제 불수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 정도 되면 오케이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 보면서 아, 저 사람도 암살되기 싫은가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여기도 이제 조폭이 다 잡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네덜란드 대통령도 이제는 어떻게 못할 거예요. 지금 와서 대마 불법으로 만들겠다 하면 뭐 가만히 있겠어요. 마약 카르텔이.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커피숍 하는 데서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마 샴푸, 대마 로션을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꼭 그거 생산하셔야겠냐고 전 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걸 꼭 하셔야겠냐고. 꼭 대마 입욕제를 써야 기분이 좋아지냐고. 그래서 대마 얘기로 저는 먼저 강의를 시작한 적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시작했었냐면은요. 튤립 그림을 먼저 보여줬어요. 이 아름다운 튤립의 나라, 풍차의 나라, 어딜까요? 맞아요, 네덜란드. 너무 아름다운 네덜란드. 꼭 가보고 싶은 나라. 근데요, 그 네덜란드, 또 국민들도 원래는 건전했던 나라입니다. 원래는요. 왜냐면은 네덜란드 자체가 땅 높이가 바다 수위보다 낮아서 댐을 쌓아. 그래서 암스테르 댐이거든요. 암스테르담이 댐이에요. 그렇게 강한 정신력으로 살았던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랬던 네덜란드가 만약에 뚫리게 되면서 와라라라 무너진, 예, 그 우습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렇게 대마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많은 마약들이 생기게 됐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놀래요. 어른들도 굉장히 오 그렇구나 해요. 그래서 결국 펜타닐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펜타닐을 먼저 꺼내셔도 되고 대마를 꺼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꺼낼 건가? 전 처음에 보통 펜타닐을 꺼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예, 각성 효과를 준 다음에 근데 우리가 웃기게 생각하는 게 대마인데 결국 이 대마로 시작해서 펜타닐로 끝나게 된다. 근데 여러분 미국 가잖아요. 펜타닐이 저렇게 꼭대기에 있지만 밑에 깔려있는 건 대마예요. 미국 살다 오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냥 대마 냄새로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인간이 그렇게 참 잘못된 바벨탑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아팠다고 하는데 이유가 그 대마 냄새 때문에 예. 대마는 거기에 있는 유효 성분으로 일부를 뽑아내서 유효 성분만 써가지고 파킨슨병에 쓰기도 합니다. 희귀 뇌전증 정간제에도 쓰기도 합니다.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이렇게 써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희귀의약품센터에서만 대형 종합병원의 처방에 따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일반 뇌전증이 안 듣는 특수 질환인 경우에 정말 극소량이 수입되는 거죠. 그렇지 대마가 합법인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타닐을 하고 나서서 시간이 별로 없다.
내가 별로 말할 시간이 없다 할 때는 바로 대마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이야기들은 이제 개별 마약을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펜타닐을 대마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기 만만한 게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봄직한 거 건드리셔도 되고요. 또는 아이들이 많이 빠져 있는 살 빼는 약 또는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불리는 것들 또는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던 필로폰 이런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그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나, 무엇을 알고 있나, 같이 교육받았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나, 그것도 굉장히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남 할 때 진짜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하고 나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피드백 받는 걸 보는 건 더 또 깨소금 마시고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하나의 예니까요. 만약에 이제 저는 초창기 때 이렇게 했었어요. 뭐냐면은 중독이 뭔지 아세요? 모래늪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독의 의미, 많이 한다고 중독이 아니라요. 한 번에도 중독될 수 있고요. 중독은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막 이렇게 중독 자체에 대해서 좀 먼저 썰을 풀어요. 제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펜타닐 하고 나서 대마초 하고 나서 나비약, 공부약 또는 필로폰 같은 걸 풀고 심화이 했습니다. 근데 이 심화이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건 앞으로 이제 다 배우실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하시면 조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하다, 좋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한술 더 떠서 외부 물질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경로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어, 불안과 긴장을 풀어주는 미네랄을 잘 섭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마그네슘 같은 게 다 이완 미네랄이거든요. 불면증 있는 분들이 마그네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구리, 망간, 셀레늄이 부족하면요 짜증이 엄청 몰려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챙겨 먹어주면은 종합 비타민이 다 들어있거든요. 덜 짜증이 납니다. 또 칼슘이 많이 부족해지면은 방방 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신 것에 의해서도 굉장히 마약만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섭생이 우리의 몸에 작용을 하죠. 예. 그래서 그런 작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보면은 사실은 물 하나 먹는 것도 참 신경 써서 먹으면은 좋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팁을 일단 먼저 드려봅니다. 오늘이 벌써 이틀째니까요. 이런 구성으로 하셔도 되고요. 제가 최근에 진짜 몇 장 안 넘기고 했던 강의를 보면 이건 학교 강의가 아니었던 거였는데요. 그냥 이제 설교하듯이 메시지 전하듯이 그것도 기도 시간에 좀 약간 그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음,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네, 봐드릴게요. 제가 시연을 만약에 교회 버전을 만약에 한다면은요. 전 부디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신 예, 그 교회부터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하고 그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이나 어 되게 간단하고 쉽게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없네. 최근에 했던 건 전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콰이드 코리아 대표 김진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가 직접 30초 만에 마약을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 주변에서. 자, 우리가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성령 충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중독입니다.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마약을 할까 싶지만 마약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잘나 보이는 사람도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거나 잘못된 길로 혹시 실수해서 들어가게 되면 마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미혹될 수 있고 유학 갔다가 배우기도 하고 이런 마약 범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더 호기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맞아. 요즘 펜타닐로 시끄럽던데? 맞아요. 펜타닐은 2021년 기준 미국 청장년 즉 사망의 1위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좋은 이야기였는데요. 길거리에 한 남성이 그래서 이런 킹스턴 거리를 보면은요, 정말 장난이 아닌 것이죠. 펜타닐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에 더 악명을 날렸던 것은 필로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필로폰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필로폰을 풀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대마는 괜찮다던데. 결국 대마로 갈아타야 되는 건가? 대마까지만 봐줘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예,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쓰던 그대로 썼죠. 그죠?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대마입니다. 대마 차법해 볼까요? 게이트 드러그이기 때문에 헤로인, 코카인 전부 다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드려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엠바고 상태인 거죠.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마약 카르텔이 올라탔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고 침묵 중에 있는 여러분 딱 한 번은 괜찮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마가 안 되듯이 한 번도 안 되는 겁니다. 마약 사범을 잡다가 중독자가 되어버린 한 경찰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셨잖아요, 그죠? 이거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괜찮지 않습니다. 겁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겁나게 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갑자기 된 게 아니고 2018년 검찰 마약 조직 줄이면서 마약 담당 부서 통폐합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마약 수사 부서를 강력부에서 없애버리고 추미애 장관이 완전 결정타를 날렸죠. 대검 마약과를 없애버렸어요. 흡수시켰다는 말 없앴다는 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는 경찰이 마약 범죄를 끝내버리니까 수사를 자기가 멈출 수 있는 그러니까 경찰이 마약 카르텔이 돼버리면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버닝 써니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BBC가 다룬 건데요. 그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진짜. 좀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랑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꽤 그래도 용기 있게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먹통이 됐습니다. 마약 포용센터가 있다는데 사실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마약 포용센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 마약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리고 주르륵 하고 이거 나중에 또 여러분 다 뒤에 배웁니다. 마무리했었어요. 이 성매매, 근친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모두 불법인 나라 법으로 우리나라 하나 남았는데 OECD 국가에서 끝까지 주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교육하고 합법화시키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존엄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했었네요. 어딘가 이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제가 강의했던 게 새노래 교회인가 아마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성경 구절 빼고 학교에서 강의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감 잡으시면 됩니다. 저희 지부장님 한 분이 대마를 빼셨더라고요. 넣으시라고 했습니다. 아차!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실수인데요. 센 약만 넣지 말고 그 앞단계 약들 게이트 드러그에 대해서 언급을 꼭 해주시면 피드백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왕이면 중독 자체에 대한 좀 통찰을 확 열어주어서 마약은 남의 일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한 번은 들어야 될 문제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걸 내가 들었구나. 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마와 펜타닐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찌개다 시약들을 좀 하면 되거든요. 저는 시간 길게 안 주시면 그 두 가지만 하고 끝내요. 그러고 예방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뭘 할 건가 마약 대신에. 자, 그러면 우리가 마약 행정 대마 세 가지 중에 마약 한 가지 그러니까 대마를 했잖아요. 중간에 향정 중에 피로폰이 포함됩니다. 자, 피로폰은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스암페타민은 암페타민에 메스가 붙은 겁니다. 원래 즉 각성시키는 겁니다. 강력한 중추신경 진정제가 아니라 흥분제예요. 그래서 각성작용을 일으키는데요. 이거를 투여하면요. 여기서는 쉽게 말해 졸음과 피로감이 사라지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날아다니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전능감이 들면서 완전히 거기서는 완전히 충만한 행복감이 막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20세기 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다이니폰사에서 만든 건데 이걸 딱 필로폰 일본식 발음으로 히로뽕인데요. 이걸 하고 나면은 완전히 일을 잘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러 가는 게 아니라 막 공장에서 군수 물자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필로폰입니다. 예, 여기 분자식 이렇게 있는데요. 뭐 분자식까지 아실 필요가 없는데요. 이 필로폰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 플러스 포너스예요. 필로는요, 좋아하다 이 말입니다. 예. 피도필리아 그러면은 피도 애를 필리아 좋아한다는 뜻, 이게 소화성애자죠. 변태죠. 여기서 필로도 좋아한다는 뜻인데 노동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포너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노동의 신이에요. 노동의 신을 좋아하게 되는, 노동을 좋아하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일하는 72시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을 하고 나면. 근데 사람의 몸은 그러면 안 돼요. 자야 되거든요. 근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72시간 몸을 돌리고 나면 몸에 각종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치은이 녹아내리는데도 모르고 돌리게 됩니다. 옛날에 귀신 들려가지고요. 맨날 잠을 안 자고 온 동네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안 커요. 몸이 너무 간호동에 그 귀신에 끌려다녀가지고요. 삶이 잠을 자야 되는데 귀신이 안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꽂고 돌아다니다가 몸에 염증 물질이 생기고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 숨만 쉬어도요. 밥을 먹으면 더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푹 자야 돼요, 밤에. 해독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 없이 72시간 가잖아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를 퍼먹으면서 계속 만약에 공부를 많이 했다.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수능을 통과했다. 그러면은요, 어른이 됐을 때 안 좋은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 같은 걸 잘 챙겨 먹어서 암에 안 걸리게 잘 케어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진짜 기네스북에 등재된 우리나라 고3이 기네스북에 올라갔잖아요. 하루 학습 시간 가장 높은 민족, 학생. 예. 예. 그게 굉장히 이제 피로폰적이죠. 예. 그래서 되게 각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이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고 나면은 뭐 행사 몇 개를 뛰는 거예요. 무대 위를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막 춤도 추고 막 날아다녀야 되는데 하나 빵꾸 되면 안 되잖아요. 위약금 물어내야 되잖아요. 복 맞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약물정보원에 있는 자료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여러분들 궁금할까 봐 넣었는데 이런 걸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자료가 혹시 부족할까 봐 넣어드린 거지. 학교에서 이런 거를 교육하고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교육하시고 부작용을 얘기해 주시고 금단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금단은 그런 불안, 공황, 긴장 이런 것들이고요. 메스버그, 메스마우스를 기억하십시오. 여기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메스마우스, 메스버그. 자,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 자, 필로폰이 메스암페타민이구나. 이것부터 어렵죠, 여러분. 필로폰은 별명이에요. 일본식 발음은 히로뽕이고요. 어우, 더 헷갈려. 그러니까 히로뽕이 메스암페타민이네. 그쵸? 필로폰이나 히로뽕이나 같은 건데 원래 성분 이름은 메스암페타민입니다. 여러분, 레티놀은요. 별명이 비타민 A예요. 아스코르빈산은 별명이 비타민 C예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은 부르기 좋은 게 별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필로폰이 비르기는 우리는 그게 그거 같은데 하여튼 부르기 쉬운 게 이제 별명인 거죠. 네, 필로폰. 그래서 이 필로폰의 부작용은 이 메스암페타민의 부작용은 짧게 쓰기만 하더라도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각이라든지 몹쓸 것들이 일어납니다. 발작에 걸린다든지 공황이 온다든지 예. 근데 이거 롱텀으로 쓰게 되면은 간 독성, 신장 독성, 각종 염증, 우울증, 머리 데미지가 오죠. 브레인 데미지,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른 마약보다도 저 사람은 여러 가지 마약 중에 필로폰 하나 봐.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입을 보면 알아요. 예, 치은이 녹아서 이가 빠지게 됩니다. 이가 상해서 이가 빠진다기보다는 치은이 상해서 치조골이 상해서 이가 빠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못해요. 임플란트를 못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뼈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임플란트 할 수 있는 치아, 잇몸 조직을 관리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이제 그 잇몸 뼈가 튼튼해야 되고요.
잇몸이 튼튼해야 임플란트도 되지. 이게 안 받쳐주면은 못 박아요. 뼈에다가 박는 게 임플란트잖아요. 그래서 잇몸에 좋은 거 드시라 그러면 또 인사돌이냐 그러시는데, 그건 이제 잇몸 염증에 보조적으로 쓰는 거지. 평소 때 입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잇몸을 좀 영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역시도 비타민 C라든지 항산화제를 잘 먹어주는 거, 콜라겐 같은 지지 조직을 잘 먹어주는 거, 글루코사민 같은 연골 조직, 즉 지지 조직을 잘 먹어주는 것, 칼슘을 잘 먹어주는 것, 멸치 같은 거죠. 그러면은 확실히, 아니 옛날처럼 40, 50에 죽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100살을 살아도 새끼니까 이제 관리할 게 너무 많죠. 뭐 두피 관리, 모발 관리, 치아 관리, 눈 관리, 피부 관리. 이제 온몸을 관리하게 생겼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에 가는 게 잇몸이에요. 한 번에 가는 게 훅 가요. 티가 안 나거든. 무너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잇몸에 좋은 것들, 비타민 D 같은 거 드셔주셔야 되죠. 골다공증 안 하게 관리하셔야죠. 그래서 잇몸 관리하다 보면은 또 다른 데도 굉장히 많이 관리해야 돼요. 잇몸을 관리 안 하면요, 일반인들도 치아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요. 치아 뿌리가. 그래서 여기 레진으로 때우죠. 즉, 잇몸이 위축이 되면서 딸려 올라가. 그 입에 뿌리가 드러나. 밑에 잇몸이 딸려 내려가. 그러니까 잇몸 뿌리가 드러나. 그 드러난 데를 빼우느라고 레진으로 씌우죠. 근데 그게 잇몸을 복구하는 건 아니라 여기에 세균 같은 게 파고들거나 칫솔질로 더 달아 빠지지 못하게 레진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이게 심해지다 보면은 이건 뭐 굉장히 심해지죠. 이걸 메스 마우스라 그래요. 이걸 또 메스 버그라 그래요. 피부 밑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저도 느껴보진 못했는데요. 피부 위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도 기분 나쁜데 벌레가 피부 안으로 기어다니는 느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잠도 못 자고 미치고 발작 뛴다는데 이 메스버그 현상이 심해집니다. 필로폰의 특징은 메스암페타민이다 보니 메스버그, 메스마우스 외우기 쉽죠. 자, 지금 우리가 어디쯤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주소를 찾아드리자면은 마약류는 마약 향정 대마인데 마약 펜타닐 했고 대마 아까 네덜란드를 통해 받고 향정 안에 포함된 필로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로폰이라고 돼 있죠. 필로폰 히로뽕 하고 있는 건데 히로뽕 성분명이 메스암페타민입니다. 이 필로폰의 부작용이 메스버그, 메스마우스. 근데 이 암페타민보다 약간 약하게 나온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ADHD 치료제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필로폰만 그런 건 아닌데요. 마약류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죄송합니다. 세로토닌. 제가 아까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의 기분에 직접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은 다행감, 만족감, 감사함이 없는 인간이 되죠. 근데 이 마약은요, 도파민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도 건드립니다. 세로토닌 트랜스포터의 덴시티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반짝반짝 많아야 되는 세로토닌 운반체 자체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네. 근데 이분은 왠지 마약하기 전에도 우울해 보이긴 하네. 일단 이렇게 우울해서 마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필로폰을 하게 되면서 잇몸이 주저앉고, 메스 마우스가 되고, 메스 버그 현상도 여기 보이죠? 보이세요? 이게 메스 버그 현상이거든요. 이런 데가 다 뚫리죠, 막. 그리고 뇌는 들여다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마약만 앙망하게 되는 죽은 뇌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세로토닌은 주로 우리가 갑자기 햇볕을 쐬게 됐을 때 기분 전환되죠. 추운 겨울날인 줄 알고 나갔더니 봄 냄새가 갑자기 나네. 그때 확 기분 전환되는 거 느낀 적 있죠. 감옥에서 뭐 출소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 느낌 느끼신 적 없죠? 근데 그때 정말 세로토닌이 나오거든요. 아니, 출소한 적이 있는 분들은 출소할 때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거예요. 그게 세로토닌이에요. 그 세로토닌, 다행감이라고 한다. 유포리아, 다행감.
여러분들이 와 치킨이 오기를 너무 기다렸어. 치킨을 탁 개봉해가지고 한 입 물어서 탁 씹어서 삼킬 때 세로토닌 나와요. 도파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꿀떡 삼킬 때. 그래서 포만감에도 관련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충만해지면 폭식을 좀 고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은 긴장이나 우울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부르느라고 자꾸 먹기도 해. 그러다 찌죠. 찌면 더 우울하지. 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쪄 있는 상태로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자꾸 다이어트 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해요.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은 3번의 요요를 겪은 사람이 그냥 만성 비만으로 그 체중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보다 훨씬 몸이 안 좋다고 돼 있어요. 빠질 때는 근육, 물, 단백질이 다 빠지죠. 지방도 빠지죠. 확 쪄올 때는 확 지방으로 쪄서 3번 요요 겪고 나면은 체지방률이 훨씬 증가해. 체중은 어차피 75kg야. 어차피 체중이 80kg야. 근데 그 80을 꾸준히 80으로 한 사람과 60 갔다 80 갔다 60 갔다 80 갔다 60 갔다 80 한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그런 살 빼는 약을 뭐 이렇게 같이 쓰면서 막 심각한 그 약 끊고 나면 또 요요가 오지? 예. 그런 와중에 세로토닌 트랜스포터 망가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다이어트 정신과 약을 먹고 나면 반드시 우울증이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로 비춥니다, 진짜. 초고도 비만 아닌다면. 그래서 우리가 필로폰 하면 날아다닌다고 해서 필로폰이에요. 가미가제 특공제도 이걸 먹고 날아갔다는 말이 있어요. 가미가제 특공대도. 예. 진주만까지 날아가다. 예. 그래서 이 필로폰은 사람을 진짜 예, 포노스 노동을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펄펄 날아다니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그만큼 육체를 망가뜨리고 간을 망가뜨리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결국엔 사망하게 하는데 이렇게 예, 뇌 자체도 망가뜨리는 무시무시한 독극물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헤로인이 왜 2번 나왔다? 이것도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아니,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것도 헤로인이 2번 나와 있나요? 제 것만 있나봐요. 예. 예. 보시면 이제 헤로인은 히어로에서 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펜타닐 거리가 헤로인 월마트라고 옛날에 별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로인이 사실은 자, 또 그럼 헤로인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마약 향정 대마 중에 마약이죠. 얘는 떠올려 보면 예. 즉 헤로인이나 코카인처럼 하드 드럭으로 분류되어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하다 걸렸다는 이 헤로인은 히어로에서 왔어요. 왜 히어로였냐면요. 야는 필로폰보다 이런 게 너무 적은 거예요. 헤로인을 했다고 이렇게 되진 않아. 헤로인 했다고 이렇게 되진 않더라는 거죠. 쉽게. 필로폰 하면 너무 쉽게 이렇게 망가지거든요. 티가 팍팍 나요. 근데 헤로인은요. 간독성이 필로폰보다 적고 환각이란 이제 기분 째지는 증상은 대마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완전 영웅이 탄생했다. 그래서 히어로인 이렇게 히어예요. 히어로에서 온 게 헤로인이에요. 초창기 때는 잠시 의약품으로 썼다가 바로 사용 금지된 마약 일종입니다.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고요. 호주나 이렇게 펜타닐화 되기 전에 지구를 뒤덮었던 어떤 이제 최고 포식자는 헤로인이라고 많이 생각됐었습니다. 일단 필로폰보다는 비싸요. 왜냐면 얘는 생아편으로 만들어요. 즉 양귀비를 키워야 돼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이 부분은 넘어가시죠. 아이고 이것도 넘어가시죠.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할까 봐 다 넣어놓은 거예요. 혹시나. 예. 얘가 주로 약물 대사가 간에서 되는 거 정말 궁금하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넣었지요. 혹시나 근데 궁금하지 않으면 패스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헤로인은 필로폰보다 덜하다는 의미 때문에 히어로에서 나온 헤로인입니다. 뭐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되고 그다음에 코카인. 예, 코카인은 예,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코로 빨아들이면서 하얀 가루 진짠가? 자, 어서 빨리 네가 간을 봐. 알겠습니다, 형님. 진짜가 맞습니다. 이럴 때 하는 게 이제 코카인이 이게 많아요. 예, 코로 이렇게 해서 코 점막으로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코로 흡입하자마자 형님 진짜입니다 하겠어요. 그만큼 빨리 뇌를 때리는 거예요. 니코틴이 하고 흡입하고 나면 7초 만에 복직 피계 영역에 닿아요. 진짜 빠르죠. 니코틴이 빨리 뇌에 가게 하기 위해서 막 카드뮴에 뭐에 진짜 쓰면 안 되는 게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량이지만. 그래서 발암 물질이 돼요. 담배가. 담배가 담뱃잎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종 탈후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코카인도 어쨌든 코 점막으로도 형님 진짜입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점막으로도 쉽게 흡수가 되는 얘도 약간 메스버그 현상 같은 게 보이긴 하지만은 코카인을 코로 많이 들이마신다 싶죠. 예. 자, 코카인, 헤로인 이런 것들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본 것들 마약 향정 대마 중에 마약입니다. 예. 이건 뭐 넘어가셔도 돼요. 이건 모든 마약 이런 거니까. 뇌의 대사율이 떨어진다. 뇌가 빠릿한 뇌는 당을 많이 소모합니다. 근데 코카인 중독자들은 뇌가 빠릿빠릿하게 안 돌아가서 당을 써먹지도 못하고 당 대사율이 떨어집니다. 빠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로토닌 트랜스포터도 망가지고 당 대사도 떨어지고 네 정말 안 좋죠. 엑스터시는 MDMA라고 했어요. 도리도리라고 많이 불리는데 암페타민의 일종입니다. 암페타민의 일종이니까 향정에 들어가죠. 갑자기 나 혼란스럽다. 예. 다음 주에 또 복습시켜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몰라도 학교 공부시키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엑스터시까지 모르셔도 돼요. 오히려 이걸 아셔야 돼요. 펜터민. 살 빼는 약. 예. 여러분들과는 좀 더 자세히 나왔을 텐데 펜터민이요. 나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비약.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파일에 그렇죠? 그 파일에 보면은 나비 모양으로 돼 있죠. 나비 모양. 나비 모양으로 돼 있어서 나비약인데요. 펜터민은 디에타민이라는 성분명으로도 대웅제약에서 나오는 버전이 디에타민이에요. 정말 많은 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비약은 굉장히 부작용이 정신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16세 미만은 절대 처방내지 말라 돼 있어요. 잘못하면 애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아이들한테 와닿는 얘기이고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너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루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정말 외모 가꾸려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예, 자살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살 빼는 약의 문제점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몸짱약이라든지 또는 공부 잘하는 약, 에너지 드링크, 고카페인 음료 고카페인을 많이 먹고 큰 아이는 어떤 트리트먼트를 가정에서 해줘야 되나 콩팥이 상해성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등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걸 좀 해드릴 건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본인 장례식 인다면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정말 팬데믹 이후 너무나 국내 사망자가 팬데믹 이전보다 계속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응급간에 강건하시고 다음 주에 굉장히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또 대입되고 떠오르는 인물도 많으실 거예요. 자기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고 고카페인 끊으시고 우울증 치료되신 분 그분이 정말 재능 기부해 주셔서 마약 예방송도 녹음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중독성 물질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나와 우리 가정에 우울과 무기력을 주고 있는지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꼭 들어오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르고 살 수도 있었지만 모르지 않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은 어떤 그림자도 만들지 아니하며 우리의 참빛이 되어줘서 그걸로 또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죄, 선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죄, 그 무리의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가담하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학벌, 우리에게 주신 체력, 우리에게 주신 여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탑인데 그렇게 선별된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인본주의적 여생을 보내지 않도록 신본주의적 여생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이웃인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고 옳은 길로 오게 하기 위해 참된 사랑을 품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질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디며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내고 실천할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맞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